행복이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가벼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도 무겁고 심각한 우울증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죠. 미국에는 우울증 환자가 2천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우울증 환자가 많고 우울증은 흔한 병이죠. 그럼 우울증 환자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앤드루 솔로몬이라는 미국의 작가예요. 나는 늘 스스로 꽤 강인하고 굳세고 어떤 일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몇 차례 개인적인 상실 아픔을 겪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군가 인연을 끊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긋났다. 나는 위기들을 무난하게 그럭저럭 헤쳐나갔다. 그런데 2년이 흐른 뒤 갑자기 인생 자체가 너무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생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특히 집에 돌아와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메시지를 들을 때면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지겹다는 느낌이 들면서 답신을 할 사람이 끔찍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귀찮은 거죠. 전화 답장하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첫 소설을 냈고 서평도 꽤 좋게 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소설을 내겠다는 꿈을 평생 지니고 있다가 실제로 내놓았는데 그저 허무하다는 느낌만 들었다. 그런 상황이 얼마 동안 이어졌다. 우울감이 심한 거죠. 평생 소원하던 꿈을 이루었는데도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모든 일이 감당할 수 없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점심 먹어야겠다 생각하다가도 곧바로 이렇게 생각했다. 먹으려면 나가야 하잖아. 접시에 음식을 올려야겠지? 칼로 썰기도 해야 될 테고 씹어야 하고 삼켜야 하겠지? 이제는 이 작가는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할 정도로 심한 상태에 이른 거죠. 물론 내가 멍청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런 생각은 생생하고 예리하게 피부에 와 닿았고 나는 무력하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는 일도 줄어들고 외출도 덜하고 사람들도 덜 만나고 생각도 덜하고 감정도 무뎌졌다. 이제 이 작가는 우울감에 푹 젖어든 거죠. 외출도 덜하고 사람도 덜 만나고 생각도 덜하고 감정도 무뎌진 거죠. 만사가 다 귀찮아진 거죠. 그러다 불안 증세가 찾아왔다. 우울증의 가장 극심한 고통은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다. 비참할지라도 그 느낌, 그 상태를 완화할 수만 있다면 상황은 견딜만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다음 달에도 급성 불안 증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자살하고 말 것이다. 매 순간이 견딜 수 없이 끔찍할 테니까. 이제 이 작가는 병이 심각해져가지고 자살할 생각을 하는 거죠. 급성 불안 증세가 심각해도 이 작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있어요. 지독히도 두렵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대체 무엇을 겁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작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두려움의 실체를 몰라요. 우울증이 무서운 거죠.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질 때 바닥에 닿기 직전 땅이 눈앞으로 확 솟구쳐 올라오는 듯한 느낌과 비슷하다. 그 느낌은 약 1.5초 동안 지속된다. 우울증이 발병했을 때 불안 단계는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거의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6개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거죠. 6개월이면 긴 시간인데 말이죠. 증세는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뇌졸중이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누운 채 인생에서 이토록 지독한 기분을 느낀 적이 처음이고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누운 채로 옆에 있는 탁자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어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전화기를 바라보며 4-5시간을 그저 누워만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누군가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5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못하고 그대로 전화기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거죠. 마침내 전화기가 울렸다. 나는 간신히 응답했다. 너무 몸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마침내 항우울제를 먹을 생각을 했고 진지하게 내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항우울제를 먹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늦었지만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떠세요? 행복이님들 중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 계시나요? 이분은 무서운 우울증에 걸려서 한참 고생한 후 스스로 치료하겠다고 항우울제를 먹겠다고 다짐하죠. 행복이님들 중에 혹시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꼭 항우울제 드세요. 그럼 그 약을 먹으면 병의 증상이 완화되어 다른 사람들처럼 불편한 것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행복이님들 중에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그러면 친한 지인이나 가족에게 말을 걸어서 나 이러이러한데 이거 괜찮은 건가? 아님 병원에 가야 하나? 하고 물어도 보고 같이 밖에 나가 외식도 하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보고 가보고 싶었던 곳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엔돌핀이 돌아 무기력하던 기운이 싹 사라지고 활동할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좀 전에 사온 공책에다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 이러저러해서 힘들었어. 굉장히 힘들었어. 그런데 누구누구와 함께 밥도 먹고 얘기도 실컷 나누고 옷도 사고 책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매니큐어도 사고 립스틱도 사고 공책도 샀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홀가분해졌어. 다행이야. 다행이지 그치? 이제 힘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이렇게 편지를 써보세요. 어때요? 우울증은 자신을 가엽게 생각하고 토닥여줘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가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토닥여주는 거죠. 우울증은 또 남이 도와줄 수 없는 병이에요. 자신이 우울증에서 으쌰으쌰 벗어나야 하거든요. 우울감에 젖어있는 행복님들 있다면 속는 셈 치고 제 얘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효과 만점일 거예요. 행복이님들 될 수 있으면 우울해짐 하지 말고 기운내서 씩씩하게 살아요. 세상에 기운낼 일이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 기운내요. 기운 차리고 씩씩하게 살아요. 행복이님들 사랑합니다.